Dzień dobry, jestem żołnierzem 20. Bartoszyckiej Brygady Zmechanizowanej. Serdecznie Państwa zapraszam na obchody święta Wojska Polskiego 15 sierpnia w Warszawie. Jest to doskonała okazja do obejrzenia nowoczesnego sprzętu Wojska Polskiego. My tam będziemy. Do zobaczenia w Warszawie. 제 부대원들은 현재 K2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습니다. 국가마다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짜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8월 15일은 폴란드와 한국 모두에 특별히 중요한 날인데요. 양국 모두 독립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1920년 8월 15일 폴란드는 볼셰비키의 침략을 당하지만 이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전쟁으로 불렸던 바르샤바 전장에서 폴란드는 독립을 지켜내었습니다. 그 승리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폴란드는 매년 8월 15일 군대의 날로 기념하여 군사 퍼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죠. 특히나 올해는 폴란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열병식이 있을 예정으로 한국과 미국 그리고 폴란드에서 도입한 각종 군사 장비들을 총동원할 예정입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지난 8일 공개한 15일 오후 2시 군 퍼레이드 군사무기 목록에서는 한국에서 도입한 각종 무기체계들이 행사 기간 중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처음과 끝이 바로 한국산 무기들로 장식되었습니다. 처음은 바로 K2 블랙팬서로 폴란드 국방부는 차세대 한국 전차라고 표현하였고, K9 썬더는 궤도식 차체를 갖춘 한국형 저주포, 호마르 K는 폴란드 군 필요에 맞게 한국형 발사대를 개조한 MLRS, F-50 파이팅 이글은 한국에서 도입한 전투기라며 이번 퍼레이드에 등장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군 발표를 통해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작년에 등장했던 PT-91 트와르디 전차와 T-72 전차는 이번 퍼레이드에서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K2 전차의 도입으로 인해 완벽하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음을 뜻하고 그중 일부는 우크라이나로 이미 이전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폴란드가 보유 중인 전투기 가운데 FA-50만 공중기동 시연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FA-50을 제외한 나머지 기체들의 공중기동 시연은 미 주둔군이 보유하고 있는 F-35, F-16분이었습니다. 이는 최근 폴란드에서 운용 중인 M346의 추락으로 인해 공군 베테랑 교관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운용된 지 5년이 추가된 전기체들은 모두 성능 점검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번 퍼레이드 속 공중에서의 진정한 주인공은 F-50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동안 F-50에 대해 그저 단순한 훈련기로 치부하며 평가절하했던 폴란드 네티즌들에게 새롭게 각인시켜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폴란드 16기계화 사단에서 공개한 K2 블랙팬서의 퍼레이드 준비 영상에서는 한 가지 눈에 띄는 장면도 포착되었는데요. 지난 5일 폴란드 16기계화 사단 SNS에는 8월 15일 바르샤바 군사 퍼레이드를 위해 K2 블랙팬서 전차들이 적재되고 있습니다. 이 강철 괴물은 이제 준비가 되었으며 우리 병사들은 그들의 영광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나고 있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바르샤바로 이동 중인 K2 전차 뒤에는 수중 통기장치, 즉 도하 장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로써 알 수 있는 건 폴란드 시민들을 대상으로 K2 전체의 도하 능력을 선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폴란드에는 각종 호수와산, 강과 하천들이 질비하여 군사 무기의 기동성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보병들은 매일 호수와 산에서 여러 훈련들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있어서 호수와 강을 대상으로 한 각종 임무 수행 능력은 무엇보다도 우선시되고 있죠. 실제로 지난 6월 약 2만 명의 나토 연합군들이 함께 진행한 드래곤 입사 훈련에서는 폴란드의 비스와 강에서 전차를 중심으로 한 보병들의 훈련이 진행되었는데, 비스와 강은 폴란드 중심부를 흐르는 긴 강으로 동유럽 전체의 중요한 전략적 유충지입니다. 천연 보급로이자 이동로, 거기에 방어선까지 구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위치로 폴란드 보병부대가 주둔 중인 오팔레니에에서 코르제니 오브까지 가는 길에 비스한강 일대가 펼쳐져 있죠. 당시 훈련에서는 나토 연합군들이 운영 중인 레오파르트 2, 챌린저, 르클레르, M1 에이브란스 전차들이 따로 도하 작전을 수행하지 않고 탱크 페리를 통해 이송되었는데요. 이번에 폴란드 군 퍼레이드에서는 K2 전차의 멋진 도하 능력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서강의 수심은 1.5m에서 3m로 알려져 있는데 K2 전차의 도하 수심 능력은 무려 4.1m로 전작인 K1 2.2m에 비해 잠수 깊이가 2배 정도 양상되었으며 스노클을 제외한 K2 전 부분이 물에 잠겨도 승무원이 위치한 내부로 물이 절대 들어오지 않으며 엔진룸에서도 완벽한 방수 밀폐 처리가 되어 있죠. 멀리서 보면 스노클 위에 자리한 전차장의 모습만 보여 적의 시야를 차단하는 은폐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전차장은 송수화구를 통해 전차의 이동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K2 전차의 도하 능력은 호수와 강, 하천이 많은 폴란드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폴란드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에서는 퍼레이드 준비가 한창인 한국산 무기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처음으로 천무 다연장 로켓포 호마르케이가 폴란드 퍼레이드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자리에 모아둔 한국산 무기들을 보니 국뽕이 차오를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한국은 단 2년 만에 K2 전차 48대, K9 자주포 72문, 천무 다연장 로켓포 30대, FA50 12대를 납품 완료하면서 전세계 최고의 납기 능력을 입증받은 상황이죠. 2년도 채 안 되어 폴란드는 한국을 신뢰한 보답으로 웬만한 유럽 국가들을 압도하는 전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2022년 8월 한국과 대규모 방산 이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1000대의 K2 전차, 648대의 K9 저주포, 천무 288문, FA50 48대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과연 한국이라는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첨단 무기들을 제때 보내줄 수 있을지 의문을 지닌 폴란드 네티즌들이 많았습니다. 유럽 최대 방산 국가인 독일마저도 헝가리와의 전차 계약에서 6년 만에 단 2대의 레오파르트를 보내주었는데 과연 한국이 1000대의 전차를 제때 납기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당연한 우려였죠. 그러나 현재 한국의 빠른 납기를 직접 눈으로 본 폴란드 네티즌들과 정치인들은 조금씩 믿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계약 체결 이후 폴란드의 정권이 바뀌었지만 현재 집권당 역시 한국과의 방위협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고 폴란드의 총리 투스크는 앞으로 폴란드의 국방비를 더 늘리고 이전 내각이 시작한 무기 구매를 완료하겠다고 다짐까지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전 정부의 업적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한국과의 협력밖에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투스크는 총리 취임 이후 폴란드 국영방산업체 PGZ의 회장을 새로이 선임했는데요. 바로 친투스크 진영의 크리스토프 트로피니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트로피니악 회장은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는데 독자적으로 PGZ이 군사무기를 개발해 군에 독점 공급한다는 것은 헛된 꿈이라며 현재는 타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산업 역량을 키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1989년 동유럽 혁명을 통해 전세계 4위의 무기공장 지위를 박탈당하고 전체 산업의 3분의 1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방위산업 역시 큰 타격을 받아 사실상 국영방산 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민간주의 방산업체들은 줄도산을 면치 못했는데요. 이에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 입사의 편집장 옌드제이 크라프는 한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폴란드 산업을 부양할 수 있는 유일하고 마지막 기회라고 표현하였죠. 실제로 이번 퍼레이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역시 이러한 모습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군사 무기 체계의 격차가 상당히 컸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보병들의 이동 수단이 첨단과는 거리가 먼 마치 구소련 시절의 무기 체계를 보는 듯하였습니다. 폴란드산 로스막 차륜형 장갑차와 지미아 정찰 차량 그리고 MATV 장갑차와 와란 전술 차량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현재 폴란드군이 운용 중인 유일한 보병 이동 수단이자 노후화가 심각한 기체들 뿐이었죠. 이에 최근 한 가지 놀라운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바로 소형 전술 차량과 차륜형 보병 전투 장갑차를 한국산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기아의 현마 KLTV 그리고 현대 로템의 엘웨이브 보병 전투 차량이었죠. 그 예상 도입 수량 역시 각각 3,000대 500대로 이렇게 되면 사실상 폴란드는 이제 진짜 제2의 한국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폴란드가 이웃국인 독일의 레오, 링스, 폭스도 아니고 미국산 브래들리, 영국 에이젝스도 아닌 한국산 무기체계들만 선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성능, 가격, 빠른 납기는 당연지사이고 그 밖에 한 가지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바뀌어도 폴란드 자칭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산을 근거 없이 폄하해도 한국이 없으면 폴란드군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가감없이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Let's get it! 유럽 최전방에 마치 한국군이 생긴 듯하다. 한국군이 운용 중인 전술 고기동 차량 현마 KLTV 수출명 레고안을 도입한 폴란드가 지난 2일 한국으로부터 14대의 차량을 인도받았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2023년 총 400대의 현마 도입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대우가 1990년대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만든 홍케르 2000을 그동안 2000대 정도 운용해오며 한국차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좋은 폴란드는 앞으로 3000대 3조 원가량의 현마 추가 계약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유럽 전역에 예상 소요량 9000대를 수출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상태입니다.
현마는 확장 운용이 가능한 SUV 형태 군용 차량으로 야지, 협로에도 거침없으며 60% 등판 능력과 하천을 넘는 도섭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한국형 험비로도 불리는데 미 험비의 190마력보다 더 강력한 225마력을 지니고 있으며 험비보다 시속 20km 빠르고 주행거리 또한 100km 더 긴 650km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AK-47 소총 탄환과 수류탄도 막을 수 있는 방탄 능력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국방기술 품질원이 공개한 영상에서 폴란드 수출용 실자 사격 시험 장면이 공개되었는데 유럽 시험 기준 스탠낙 4569를 충족하는 수준인 7.62mm, 5.56mm 탄으로 사격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또한 럼플렛 타이어 기술 등 전체 100% 국산화가 이루어진 현마는 방탄제 역시 삼양컴텍에서 생산한 국산 제품을 사용하는데요. 국산 방탄 복합재 성능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폴란드에 수출되는 KLTB 차량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수출되는 모든 차량에는 추가 옵션인 그릴가드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이로써 KLTB의 대전차 미사일 현궁이나 K-16 중기관총 그리고 K4 유탄 발사기를 사용하는 사격수를 배치하겠다는 폴란드의 계획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군은 KLTB 구매 계약과 함께 지난해 K4 고속 유탄 기관총 도입 계약도 체결했는데요. 폴란드 군비청 대변인 SNS에 따르면 K4 구매는 라이센스 방식이 아닌 직도입이며 50만 발의 탄약과 함께 수백 개의 K4 유탄 발사기를 구입했다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현마 차량의 대수와 비슷한 수준이죠. 즉 기동성과 생존성을 현마로 보강하면서 보병체계 화력 끝판왕인 K4 유탄 발사기를 함께 운용하여 적국 보병에 압도적인 우위를 지니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K4 유탄 발사기의 경우 단 한 정이 보병 한 개 중대와 맞먹는 위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유탄 한 발이 수류탄급 위력을 지니고 있어 집 공격해오는 적에게 일시에 큰 화력을 퍼부을 수 있습니다. 탄약으로는 K212 이중 목격 고폭탄과 KM383 고폭탄, KM385 연습탄, K222 신형 연습탄 등 4종류가 있는데 특히 K212 이중 목적 고폭탄의 경우 2200m 거리에서 5cm 두께의 철판을 관통할 수 있어 적의 장갑차까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수하 화력으로 우위에 있는 기계화 보병을 제압하는 데 효과적이죠. 우리나라가 K4를 개발하게 된 것은 걸프 전쟁에서 드러난 미군의 MK19 고속 유탄 기관총의 실전 위력 그리고 화력에 미쳐있는 국방부가 더더욱 보병대대의 화력을 증대해야 한다는 계획에 따라 1985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1993년에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K4 유탄 기관총을 개발한 이병환 S&T 모티브 고문에 따르면 개발팀 대부분은 미국의 MK19 사진 한 장 혹은 실물을 한 번 보고 맨땅에 헤딩하듯 개발을 시작했는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 도미 기사가 가져온 각종 기술 서적을 보면서 하나하나 익혀 공장에서 실제로 적용해보는 식으로 개발해 나갔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총열 개발 당시 제작 설비조차 없어 대우중공업의 장비를 중고로 인수한 후 절삭투를 직접 설계해 강선을 일일이 깎아내었다며 그렇게 해서 나온 시제품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1988년 미국 동부 사코시 MK19 공장을 방문했지만 공장 노조들의 반대로 인해 제작 과정의 일부분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당시 한국 기술진들은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병환 고문은 개발 후 처음 ADD 시험장에서 진행된 전투 사용 적합성 평가에서 당시 평가 시험 관계자가 500발을 연발로 사격해 보라는 말에 48발이 들어있는 탄통 11개를 준비한 다음 모두 발사하였고 여기서 단 한 번의 오류나 결함 없이 표적산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이대로 진행하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하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K4의 성능은 현존하는 유탄 발사기 가운데 가장 뛰어난 수준이며 MK19의 최신형 모드3보다 비교 우위에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K4는 MK19를 역설계에 개발하여 수출이 불가능하거나 미국에 특허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러나 K4는 동적 해석을 통한 완전히 새로운 설계로 복제가 아니므로 이로 인한 특허 문제나 저작권료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수출 시에도 100% 영향이 없고 고스란히 모든 수익을 한국 측이 가져갈 수 있죠. 이처럼 여러 방면 최고의 성능을 지닌 K4 유탄 기관총의 특징을 딱 하나로 꼽자면 화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K201 유탄 발사기에 발사하는 유탄보다 탄속이 빠른 유탄을 연사하는 기관총으로서 공포스러운 화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탄약 한 발 한 발이 수류탄과 비슷한 살상력을 가지고 있는 유탄이다 보니 제대로 사격한다면 넓은 지역을 단숨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데요. 제원표를 보면 최대 4모드로 초당 6발, 분당 350발을 쏠 수 있습니다. 세열 수류탄과 비슷한 화력의 유탄을 1분에 무려 350발을 쏘는 것이니 그 화력이 어떨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중공군을 상대로 한국 보병이 운용하기에, 그리고 러시아군을 상대로 폴란드 보병이 운용하기에 가장 강력한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K4 유탄 기관총입니다. 이에 폴란드 육군이 400대의 현마에서 400정의 K4를 운용하는 것은 폴란드 보병의 기동성, 생존성, 화력에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점도 발견되고 있는데요. 폴란드는 이미 MK19를 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자국이 개발한 LGA-40 유탄 발사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MK19를 모방해 개발한 폴란드 LGA-40에 대해 폴란드 측은 미국 MK19와 두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 경쟁력이 있다고 말하였는데, LGA-40의 무게는 MK19 모드 3 35kg에 비해 21kg에 불과하고 새로운 디자인 덕분에 발사 속도도 향상되어 분당 450발에 이른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자체 무기를 개발한 폴란드는 왜 굳이 K4를 구매한 것일까요? 폴란드 네티즌들도 자국산 무기인 LGA-40을 두고 왜 K4를 구매했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는 폴란드 군비청 대변인 플라트 대령의 발언에서 알 수 있었는데, 그는 폴란드군이 요구하는 수량을 폴란드 업체는 조달할 수 없다라는 말로 K4 유탄 기관총의 도입 배경을 말해주었습니다. 폴란드는 실제로 K4 수백 정을 도입하면서 납기 기한을 수개월로 잡았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불과 4개월 만에 400정 이상의 K4와 50만 개 이상 풍산의 탄약이 폴란드에 인도되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가 도입한 한국산 무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폴란드 자국의 무기체계와 겹치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폴란드 역시 구소련 시절부터 전차를 생산해 말레이시아 수출까지 성공한 전차 생산 강국이었으며, 자주포도 차체는 한국산이지만 어엿한 폴란드산 크랩 자주포를 운용 중이며, 또한 소형 전술 차량 역시 폴란드산 로쏘막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적게는 수백 대에서 많게는 수천 대까지 대량으로 무기를 도입하길 원하는 폴란드군 요구에 폴란드 방산업체들은 하나같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인데요. 생산 라인을 갑자기 늘릴 수도 없으며 늘린다 하더라도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한 폴란드산 무기들의 대당 단가는 오히려 한국에서 직도입한 무기체계들보다 훨씬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현지 생산, 기술 이전 등에도 매우 유연한 자세를 취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폴란드 네티즌들이 왜 자국 업체를 선호하지 않냐고 볼멘 소리를 해대도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업체 살리자고 안보를 죽일 순 없으니까요. 전 세계 모든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과 같은 무기 생산 체계를 갖춘 곳은 없습니다. 괜히 외신들이 한국을 두고 민주주의의 무기고 또는 무기 백화점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죠. 물론 전통적인 방산 강국인 유럽의 국가들을 보면 특색 있는 무기 체계들을 개발, 생산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소총에서부터 전투기까지 군이 운용하는 모든 무기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한국은 소총, 기관총,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탄약, 포탄, 전차 자주포 장갑차, MLRS, 잠수함, 호위함, 구축함, 로켓, 미사일, 탄도탄, 헬리콥터, 훈련기, 초음속 전투기까지 사실상 육해공이 운용하는 탑티어 수준의 무기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은 모든 무기를 개발할 수 있지만 생산에 있어서만큼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이 미치지 못하고 있죠. 특히나 한국산 무기체계들은 한국인들의 고유 DNA를 그대로 품고 태어나고 있는데요. 바로 각기 무기체계들의 화력이 전세계 최고급이라는 것이죠. 김구 선생님이 말한 꿈, 오직 원하는 것은 높은 문 화력이다 라는 말이 실현되고 있는 현재 K방산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한국인이 무기를 만들 때 가성비를 우선 조금 넣고 빠른 납기도 2스푼 넣고 화력을 조금 넣어 에고 69통 넣어버렸네. 한국이 폴란드를 군사 강국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8월 15일 폴란드 국군의 날을 앞두고 올해 두 번째 K2 전차 인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언론에 따르면 8월 6일 마산 사부두에서 K2 전차의 폴란드 산적 선작이 진행되었는데요. 현대로템 관계자들의 분주한 손길 속 K2 전차는 최종 점검을 마치고 선박에 하나씩 채워졌습니다. 일정에 변수가 없다면 약 15일에서 20일 후에 폴란드 그다니아 항구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최근 현대로템은 폴란드의 긴급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신속히 생산 라인을 2배로 확충하였고, 이로써 2023년 18대 납품 완료, 2024년에는 56대, 그리고 2025년까지 96대를 양산해 1차 계약 물량 총 180대를 납품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18대의 K2 전차를 폴란드에 보내어 현지까지 도착한 K2 전차는 총 46대로 올해 남은 물량은 38대인데 현재의 납기 속도로 보았을 때 조기 인도 완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22년 계약 체결 이후 최소 50대 이상의 최신형 전차를 확보한 폴란드는 2년 만에 유럽 최상위 전차 부대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정확한 납기 준수 능력으로 인해 폴란드는 매년 몰라보게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데요. 15일 예정된 폴란드 국군의 날 행사에서 역시 한국의 K2 전차, K9 저주포, 천무 MLRS 등이 최대 행진 이벤트로 참가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에 비해 단 1년 만에 엄청나게 무장되어 역대 최대 규모의 폴란드 군 퍼레이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군 퍼레이드를 준비하는 폴란드 장병들은 K2, K9, 천무의 상태를 일일이 체크하면서 달라진 폴란드 군 역량에 대해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새 차를 사서 친구들에게 자랑하듯 행복해하는 폴란드 군 장병들의 모습에 보는 내내 같이 덩달아 웃음이 났죠. Mam mnóstwo tego sprzętu, dopiero wszystko zjeżdża, więc też rozglądam się co gdzie jest. Jak widać za moimi plecami są kraby i K9, armatochaubice. Czyli ten sprzęt chyba największy, który będzie na defiladzie. Większego gabarytowo nie będzie sprzętu, jak zresztą widać po samych armatach. Może się zapytamy użytkowników, na jaką odległość strzela najdalej. Do 50. Do 50 km? Tak. 50 km. Dlatego tak się dobrze sprawdza, wiadomo. Jest już powszechnie znany i lubiany ten sprzęt za granicą. Od razu jak robota ruszyła. Ten I pierwszy tu mamy czołgi K2 i Leopardy 2PL, które też do nas przyjechały. Część z północy, część z zachodu. K2 Bartoszyce. Tak. A Leopardy ze Świętoszowa. 2PL, czyli nie, no to już teraz pokażemy, po prostu podejdziemy i to też no, nowy sprzęt, który dopiero niedawno też dotarł na wyposażenie Wojska Polskiego. Też będzie można go zobaczyć i na próbie, i na defile. Jeśli widzę tą panią, kobietę, to znaczy, że czołgistki też są? Na czołgu dodam. Ze dwie są. Naprawdę? Poważnie. O. Ale czekajcie, to ja może zrobię krótki film. Mamy akurat odcyk. Od jutra tu będzie się działo.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폴란드 최대 방산기업이자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인 피지젯의 회장이 한국 방산업체가 지닌 기술력에 기겁을 하는 발언을 하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지젯 회장 트로피니악은 우리가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소 11년이 걸린다라면서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와의 협력 또는 기술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고서는 개발이 어렵다고 한 것인데요. 한 나라의 국영 방산업체의 회장이 한 말치고는 상당히 비관적이었습니다. 특히 피지젯이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폴란드의 자랑 크랩 자주포에 대해서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동 변속기를 한화 K9 자주포에서 사용 중인 S&T의 자동 변속기로 교체하려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는 피지젯인데요. 트로피니악은 자동 변속기 공급난 우려를 해결하고자 S&T 다이내믹스의 제품을 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체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어 이는 크랩뿐만 아니라 보르숙 장갑차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현재 피지젯이 발주한 크랩 자주포의 대수는 152문, 원래도 K9의 차체를 사용하고 있는 크랩 자주포이기에 이번에 한국산 변속기가 탑재되게 되면 크랩 물량만으로도 한국 측이 얻는 이익이 대폭 향상되게 됩니다. 그동안 미국 앨리슨사의 변속기를 사용해왔던 피지젯의 크랩은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해 제때 납품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동일한 차체를 사용하는 K9의 변속기를 고려 중인 것이죠. 또한 폴란드 피지젯의 두 번째 대형 프로젝트인 차륜형 장갑차 사업 NKTO에 대해서도 한국과 같은 방산 강국과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한 피지젯의 회장인데요. 그는 디펜스 입사 데이즈에서 우리가 이 차량을 설계하고 필요한 시간 내에 생산에 투입할 수 있다는 말은 헛된 꿈이라며 셀프 팩트 폭격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파트너가 필요하며 우리는 유럽 국가, 터키, 미국, 한국에서 많은 제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NKTO의 경우 피지젯의 차륜형 장갑차인 로스막은 폴란드 군 요구에 미치지 못해 입찰조차 못해보고 후보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이를 두고 피지젯은 새로운 KTO를 개발할 수 있지만 개발 시기만 10년에서 12년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폴란드군이 만약 2-3년 안에 납품을 받고 싶다면 피지젯 단독으로 이를 수행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못 박았죠. 즉 앞으로 폴란드산 자주포 장갑차의 부품 개량 사업에도 한국이 그리고 폴란드의 새로운 차륜형 장갑차 사업에도 한국이 가장 유력한 참여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의아한 점도 존재하는데요. 이미 로스막이라는 차륜형 장갑차를 개발한 피지젯은 왜 폴란드 군 요구에 맞춘 새로운 장갑차를 개발하는데 무려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한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궤도형에 비해 차륜형이 개발하기 더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는 차륜형 장갑차의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군 요구에 맞춘 설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고난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간편해 보이는 차륜형일수록 오늘날 군의 까다로운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차륜형이라고 해서 단순 유지, 수리, 보수가 편한 장비가 아닌 궤도형 못지않은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한데 군은 강력한 생존성과 다목적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죠. 세계적인 방산업체 라인멘탈의 베스트셀러 장갑차 복서 역시 최근 추세에 맞게 개량을 추진하고 있지만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호주군이 요구한 능동방어 체계 아이언피스트 APS와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을 포탑 위에 달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해봤지만 복서의 랜스 포탑 자체가 너무 무거워서 차체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므로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고 혹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 차체의 설계를 완전히 새로 해야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은 새로운 차세대 차륜형 장갑차의 역작을 개발해내었는데요. 물론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2000년 K808 개발을 시작으로 차륜형 장갑차에 대한 기술력을 축적한 현대로템은 지난 5월 전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N-Wave 플랫폼을 공개하면서 전세계 수출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군이 요구하고 있는 사축 866형 중량급의 각종 첨단 장비들도 모두 갖췄습니다. 최근 개발되는 차륜형 장갑차들은 경량화를 탈피해 탑승 인원 보호에 중점을 둬 장갑을 강화한 30톤급 이상의 중량을 보이고 있는데 N-Wave는 이 같은 세계적인 장갑차 개발 트렌드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반영한 버전입니다. 길이가 무려 9.3m, 폭은 3.1m, 높이 2.8m로 K808에 비해 훨씬 크고 단단해졌습니다. 사이즈가 커진 만큼 강력한 700마력, 3000Nm의 토크 성능을 발휘하는 디젤 엔진과 7단 자동 변속기를 채용해 최대 시속 100km의 속도로 주행이 가능하고 심지어 고성능 워터젯을 장착하여 수상에서도 시속 10km의 속도로 주행이 가능하죠. 또한 독립 서스펜션과 전술 럼플렛 타이어 쉴드를 장착해 상륙 해안을 포함한 야지와 험지에서도 기동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승무원 3명과 하차 보병 8명, 총 11명이 탑승이 가능한 N-Wave는 전반향 스타넥 레벨 4 이상의 뛰어난 방어력을 확보했으며 차체는 TNT 10kg의 대전차 지뢰에 대한 방어력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능동방어 시스템도 장착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개발한 KAPS는 물론 감시 센서와 연동된 12.7mm RCWS까지 탑재할 수 있으며 소구경, 중구경, 대구경 등 현존하는 모든 유형의 포와 105mm 포도 장착이 가능해 시속 100km로 돌파하는 지옥의 기관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그 어느 차륜형 장갑차보다 우수한 차체의 안전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차체 외부에는 카메라가 13개가 장착되어 있어 선명한 주야간 360도 전방향 감시가 가능하고 이 밖에 화생방 양압 장치와 레이저 경고 장치, 충격 저감 의자, 집단 방호 시스템, 자동 소화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어 현존하는 최고의 차륜형 장갑차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이처럼 한국 방산업체의 특징을 보면 세계 각국에서 필요하다 말할 때쯤 어느새 이미 개발을 완료하여 턱턱 물건들을 내놓고 있다는 것인데요. 괜히 무기백화점이 아닙니다. 70년대 이후 단 한 번도 개발과 연구 그리고 생산과 배치를 게을리하지 않은 덕으로 최근 한 외신은 한국의 기술력을 크게 칭찬하면서 전통적 방산 강국인 독일과 영국보다 앞섰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 4위를 차지하기 위해 꼭 꺾어야 하는 두 국가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7월 18일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세계 최고의 전차 5를 선정하면서 M1A2 SEP3, 이스라엘 메르카바,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 그리고 한국의 K2 블랙팬서를 꼽았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K2를 선정하면서 독일 레오파르트 2나 영국의 챌린저 2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둘 다 뛰어난 전차이지만 마지막 한 자리는 한국의 K2 블랙팬서에게 줄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사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이 그렇게 유능한 전차를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K2 전차는 오늘날 세계 최고의 전차입니다. 1950년 단 한 대의 전차도 보유하고 있지 못한 한국은 이후 북쪽 나라가 비무장지대를 넘어 공격을 감행할 것을 늘 두려워하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산 전차인 K1을 개발했습니다. 그 기술을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인 K2 블랙팬서를 내놓았는데 이번엔 국산 기술만을 사용하여 개발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MBT 중 하나로 간주되어 북한이나 중국에서 운영 중인 모든 탱크보다 뛰어납니다. 군사 전문 기자 해리스 카스는 K2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중저가 차량으로 더 잘 알려진 현대가 K2를 제조합니다. 그러나 K2는 현대 산타페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진지하게 최첨단 기술로 뒤덮여 있습니다.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4세대 전차이죠. 방호력, 기동성, 공격력 모두 빼어난 K2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다양한 위치를 변형할 수 있는 독특한 서스펜션 시스템은 가히 압도적입니다. 좌우 상하로 차체를 기울일 수 있으며 무릎을 꿇거나 뒤로 제쳐 저공 비행하는 항공기까지 피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궤도와 유기압식 서스펜션의 조합은 험지를 돌파할 때 빛을 발하는데 폴란드는 자체 평가에서 레오파르트, M1 에이브람스, K2 전차 중
K2를 최고의 전차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K2 전차를 도입한 나토 회원 중 마지막은 아닐 것입니다. 라고 하였죠. 한국산 무기 개발의 시작은 적국에 대한 두려움이었지만 오히려 현재는 주변국을 압도하는 두려운 존재가 되었으며 이러한 한국 무기는 안보는 물론 경제와 국제 정세에도 영향을 끼치는 시대의 게임 체인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나 김정은? 오늘의 한 줄 평. 그래도 솔직히 K방사는 좀 허전하다. 명불허전.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